네,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켜게 됐는데 컨디션이 자꾸 퇴근하면 안 좋아져갖고, 퇴근이라면 점사가 끝나면 안 좋아지고, 기도 시간을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방송을 계속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나갔나요? 목소리가 어제는 찢어졌다가 오늘은 조금 붙은 걸로 아는데 쉽지가 않네요. 컨디션 관리가.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목소리는 이 정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차로 마시면서 목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주제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운에 대해서 단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단어 설명과 동시에 신년 운세를 조금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감기 걸린 목소리요. 감기는 걸리진 않았고요. 목소리랑 좀 여러 방면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신년 운세를 보면 이번 해에는 운이 좀 좋지 않을 거예요. 운이 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살 조심하셔야 돼. 이거 살이 좀 많아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주 이제 철학관, 사주 철학관이나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면 너는 관제가 많다. 관제가 좀 들어있는 살이다. 망신살이 있다. 도화살이 있다. 역마살이 있다. 사는 게 조금 고달플 수 있다. 이런 말 들으시는 분들, 그러면은 내가 살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개운할 시기다, 애군이 좀 들었다, 올해는 행운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들 무슨 말이지? 그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 운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적으로 개묘라는 단어 글자를 굉장히 좋게 쳐줘서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좋다는 사람들도 많던데 신정이랑도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개묘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운이 변할 시기에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다면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먼저 운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운의 변화가 빠르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지 기준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동지를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해가 바뀌는 날이다 이렇게 쳐줬기 때문에 동짓날에 이제 팥죽을 많이 먹고 대문에 팥죽을 던져가지고 이제 애군 액살이 못 들어오게 하는 문화가 있었죠. 지금도 그게 일부 남아져 있어서 동짓날에 팥죽 행사도 많이 하고요. 좋은 기운 받으려고 다들 이렇게 행사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팥죽에 관련해서 배달 이벤트도 많이 있고 죽가게에서도 이벤트가 많은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지를 유독 챙겨야겠다, 동지 챙겼으면 좋겠어 하고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애군 액땜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그거 떼고 가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 흔히 말하면 개운, 액살, 애군, 행운, 이걸 잠깐 설명을 하자면, 개운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질 거야, 문이 열린다, 이렇게 새로운 운들이 들어온다, 새로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애군과 액살은요, 애군 같은 건 행운의 반대예요. 나쁜 운들이 엄청 많이 지금 들려와. 너가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애군들, 사고수가 들어온다던가 어떤 부분에 내가 일을 진행할 때 자꾸 꼬인다던가, 이렇게 운이 자꾸 나빠지고 운이 자꾸 꼬인다라고 하는 게 애군 액살이거든요. 왜 액살과 애군은 뭐가 달라요? 라고 그대로 이대로 진행을 하자면, 애군 같은 경우는 야, 너 운이 왜 이렇게 나쁘냐,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액살은 야, 너 무슨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큰일 나는 거, 흔히 말하면 망신살이라던가 도화살, 홍염살,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는 살들이 있어요. 백호살이라던가. 그러면 이런 살기,
살기를 말을 하거든요. 안 좋게 살이 쳐서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천문 귀인살이 있대요 하면은 그에 관련된 귀인살이 들어온다 할 수도 있지만 액살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살로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라는 거는 즉 이 사람이 타고난 성질이거든요. 타고난 사주팔자의 성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죽게 된다면 그게 정신이든 마음이든 육신이든 이 사람이 태어난과 동시에 하늘이 정해준 이 사람을 분명하게 이걸로 죽이겠다 하는 살이 바로 땡땡살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살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액살이 있다, 어떤 망신살이 있다, 구설살이 좀 심하다 이런 식, 혹은 관제살 아니면 망신살 말고 뭐 이런 거 말고 또 역마살, 도화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좋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꼭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살인가? 이 관련돼서 뒤집어보는 방법, 뒤집어서 이걸 개운으로 만드는 방법, 행운으로 불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군 액살이라는 게 무조건 무서운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해서 애군 액살이 좀 많은 시기다, 너는 이걸로 좀 고생을 할 거다 하면은 어지간하면 본인이 그거를 무당 선생님 본인이 믿는 분 혹은 주변에 사주 철학관을 가시더라도 내가 이 살이 갖고 있다는 공통적인 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를 좀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철학관은 철학관대로 푸는 게 있고, 무당 선생님들은 치성을 하든지 부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들어가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례로 보자면은 그런 식으로 좀 빨리 푸시는 거, 혹은 1년 12달이 시작되는 동지 전후와 정월 대보름 전후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수마귀와 행수마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신청을 하셔서 매년 풀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독 타고난 게 너무 강하다 하면은 그걸로 안 풀릴 수 있다는 거, 혹은 운명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져야 돼 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풀더라도 조금 굉장히 난해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 아주 크게 들어간 걸 조금 분배식으로 들어간다던가 강중약으로 들어간다던가 좀 다른 형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마귀, 행수마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해결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왜냐해서 자잘자잘하게 덩어리가 조금 들어왔는데 그건 쪼개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홍수마귀, 행수마귀라는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것도 있겠죠. 행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면 야 참 운 좋다, 너는 행운의 사나이야, 너는 럭키걸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바로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맞아요. 살기 넘친 눈빛이라는 게 거기서 온 말인가 보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동지 잘 챙겨 드셨나 보네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감기 걸린 목소리 같다고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나타날 경우 개운과 행운, 애군, 액살 이 부분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찍 눈치챌 수 있을까? 일반인 기준으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개운 같은 경우는 아까 운이 펼쳐진다, 새로운 운명이 들어온다, 좋은 행운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인간관계가 일단 변화가 됩니다. 당연히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하고요. 주변 환경이 변하면 나의 운조차도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운이 달라질 거고요. 직장인은 직장의 운이 달라질 거고요. 백수의 신분, 취업에서 운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학생도 어떤 대학에 가냐에 따라서 운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다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겠죠. 아마도 인간관계가 첫 번째 변화하고 환경이 변합니다. 끊겼던 인간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던가, 이제 손절을 했다던가, 악의적인 손절이 아니라 그냥 조금 드문드문 연락했던 사람이 이어진다던가, 명확하고 현명하면서 내가 조금 가치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옳은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이 척척척 진행이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너 좀 짱인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요.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애군, 액살로 들어가면 바로 반대입니다.
흔히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흔히 아까 말하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자꾸 다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잘자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주변에 귀인 친구들 좋은 사람 만나더라도 위로가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 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방해하는 게 애군 액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기, 즉 살로서 이 사람이 죽는 거, 목숨을 끊든 정신이 나가버리든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게 바로 애군 액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왜 들어올까 하면은 이것까지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내가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거를 일반인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까요? 인간관계 의심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애군 액살이 들어오면 그리고 나쁜 친구 애인만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요. 일이 자꾸 꼬여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A, B, C, D로 하면 되는데 A로 했다가 C로 했다가 B로 했다가 D로 했다가 일의 순서가 굉장히 꼬이고요. 의심도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게 자꾸 릴레이처럼 벌어집니다. 이게 심할 때 애군이 많다, 액살이 많구나 라고 하는 시기에는 이게 한 방에 다 터뜨려져. 그리고 최악의 경우 관제 소송까지 터뜨려지면서 사람이 정말 피폐해지면 돈 나가죠. 인간관계 있죠. 주변에 인정머리를 못 받고 있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평가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라로서 나란히 관제가 들어온 거잖아요. 관제로서 내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귀인이 와도 쳐내고요. 좋은 기회도 박탈이 되고요. 오해와 구설이 굉장히 심해지고 연애에 대해서도 진전이 어려워요. 연애에 대해서 뭐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때 유독 다툼이 많고 오해살리 혹은 다퉈야 되는 원인들이 굉장히 부풀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이 애군의 시기가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걔한테 했을까? 내가 진짜 바보였나 봐. 내가 정말 그때 일이 정말 많이 꼬여서 걔한테까지 함부로 대해버렸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래서 특히 신가물, 우리가 신기가 많다 하는 분들은 꿈자리가 너무 많이 꿈자리가 좋지 않고요. 귀신꿈 혹은 이상한 징조를 직감적에 느껴요. 꿈자리에서 이거 큰일 나는 것 같은데 뭔가 점을 봐야 되고 꿈의夢을 찾아서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의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꿀 겁니다. 그래서 해몽에 그게 해몽으로 오늘 조금 이상한 꿈자리인데 한번 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쎄한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수도 굉장히 높은 시기고요. 말 그대로 모든 게 칼바람처럼 주변에 고요하게 머무면서 나의 목을 점점 쪼르는 게 바로 액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군 액살이 들어온다 혹은 이번 해에 이런 살이 좀 애군이 좀 많은 시기다 이렇게 들으셨다면 굉장히 조금 잘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넘어간다는 거는 어떻게든 본인이 빌고 사는 팔자라면 기도를 올리면서 혹은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가시던가 아니면 나는 이런 거 영적인 거 의뢰를 하면서 저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면 본인의 마음 가는 점집에 가셔서 꼭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많다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잘자잘하거나 이걸 조심하고 저 사람 조심해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 있으면 그걸 분명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해서 제가 2년 정도 공수를 드리고 있고 신년운세 공수도 나가고 있는 와중에 느낀 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10개를 가르쳐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운이 이렇고 저런 거에는 네가 운이 이래. 인간적인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뭐 드세요. 뭐 즐겨 드세요. 이건 쉬워. 드시는 건 또 잘해. 근데 두 번째는 이런 패턴의 행동이 있으시니까 이건 조심하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세요. 이런 노래 들으세요. 이런 운동을 하세요. 운동 말고 본인은 푹 쉬어야 되는데 하루 몇 시간 그리고 끼니 몇 끼는 꼭 드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얘기해주라. 10명이면요 9명이 안 지켜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사실 안 했어요. 이 고백을 정말 그 9분이 거의 다 하세요. 아니면 그 9분 중에 7분은 진짜 고해성사처럼 하시고요. 나머지 분은 물어보면 안 했어요. 그 넘어가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좀 못하겠다 하면은
웬만해서는 고생하신 다음에 오시지 말고요. 좀 빨리 캐치를 하는 거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이거라도 느꼈다면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선생님 교통사고 4-5번 연속으로 났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 같으면 선생님 그때 하라고 했는데 공부만 하면 안 헤어진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도대체 너무 쉬운 걸 알려줬는데도 너는 공부만 하면은 남자친구랑 안 헤어져. 너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센터를 주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너의 마음의 병, 너의 운이 꼬였던 건 다 지켜질 거란다. 너는 취업을 하면 무조건 지금 운이 펼쳐질 거야. 너 운 좋은 시기야. 왜 운을 자꾸 애군으로 가득 채우고 있니? 개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개운 타이밍과 애군의 타이밍이 있는데 애군 타이밍이 아니라 애군을 또 담고 있어. 도대체 취업만 제발 해주렴. 이런 분도 있어요. 혹은 너는 어디로 이사 가면 굉장히 잘 될 거야. 하지만 여기 이사 갈 때는 조금 너가 신가물이니까 조심해야 된단다. 이런 걸 얘기를 해드려요. 신가물을 조심해야 된단다. 거기 들어가면 네가 알 거야. 여기 좀 쎄한데 그런 거를 몇 군데 좀 다녀봐. 알 거야. 너는 그 촉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 아니 알려줘. 그래 너의 선택이고 너의 운명이란다 해도요. 사람들이 그때 할 걸 이 말이 나와서 문제예요. 그래 그거 할 걸 하고 정말 제가 심각할 땐 그 말을 해요. 제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니 하면서 어디 가서든 너가 기도를 올리든 굿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너가 이 점사를 보더라도 신년 운세를 보더라도 정말 운이 좋은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5년 최소 3년 혹은 1년 그때는 너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제발 너를 위한 마음의 컨트롤 방식,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요즘은 이 방법을 아예 그냥 제가 좀 돌직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제 스타일은 그래 당신의 운을 맡기고 싶다면 맡기세요.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걸 믿으신다면 믿으시고요. 지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혹은 의뢰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본인이 내키시면 말을 하세요. 이런 방법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가 놓치니까요. 나중에 시기가 놓쳐가지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해서 얘기한 거고요. 정말 필요하지 않을 때는요, 제가 입도 뻥끗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시기니까 지나가고 이것만 하면 너는 무조건 연애할 수 있고 이것만 하면 넌 취업이 돼. 왜 뭐 잘 생각해봐. 지금 남자친구 정말 좋아. 지금 애인 진짜 짱이야. 여자친구 정말 너무만 사랑해. 그리고 이번에 여자 들어오면 분명하게 잡아라. 둘이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하잖아. 진짜 그런 것까지는 다 그냥 뭐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나중에 소중한 사람이 잃었을 때 선생님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라고 할 때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던가 마음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겨울이 되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이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그 친구가 그 선배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제자 되기 전 운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바빴는데 운이라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면 제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알려주는 거는 제발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다 이제 피범벅되고 뼈 다리 다 부러지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찔리네요. 초회됩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가? 그런 부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저는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다 터져도 선생님 덕분에 버팁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돌아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내일 이렇게 점사가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좀
제 양해를 먼저 해주신 단과의 신도님들한테 되게 모두 다 감사드린다 인사를 해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좀 쉬고 목소리도 조금 많이 돌아온 상태예요. 제가 계속 누워서 이 목에 대한 컨디션 관리를 했거든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이 변화가 꼭 나쁘게만 되냐 아니면 행운의 기준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행운의 기준은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자꾸 일어나고요. 감정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내가 행운의 시기, 운이 좋아진 시기가 들어왔다. 이게 개운과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행운은 조금 짜잘짜잘한 부분이 돼 있고요. 내가 대박운이다 싶으면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살랑살랑 그냥 혼자 봄이야.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도 혼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잘 지나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긍정 마인드가 돼 있고요. 이때는 딱 느끼시면 됩니다. 내 운이 참 좋구나. 뭐라도 도전을 해보자. 긍정적인 이 마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꼭 영적인 방법을 의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은 플러스로 제가 흔히 말하면 기부와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서 종교적인 얘기도 할 건데 그런 관련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운이 변화가 되는 거를 직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이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본인이 운이 좋아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해요. 딱 이때가 딱 대박이야. 막 35 대박이야 하면은 이상하게 30대부터 31때부터 내 운을 챙기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30이니까 금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운이 변하는 행동을 미리 제스처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운동으로 액땜을 하는 구조. 내 몸이 막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쳐내는 구조도 있고요. 봉사활동과 기부로 해가지고 덕을 쌓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나쁜 운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봉사 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운과 개운 아이템을 많이 사고 싶어 하세요. 그 중에서는 인테리어 제품도 있을 거예요. 액세서리도 있을 거예요. 괜히 진주 목걸이 산다던가 사파이어 이런 거 낀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꾸 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현관에는 뭐 달마 그림을 넣는다던가 뭐 집안에 뭐 강아지 그림을 넣는다던가 해태 동상을 갖다 놓는가 엄청 꾸미고 싶어요. 혹은 벽지 색깔을 확 바꾸고 싶다던가 이사를 가고 싶다던가 뭔가 돈을 팍팍팍 쓸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 내 운을 자꾸 개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행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운이 점집을 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점집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수호령이 직접 이끄신 것도 있고요. 조상님들께서 이제 너가 좀 운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쁜 운은 좀 쳐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은밀하게 자꾸 점집 관련돼서 주변에 후기를 자꾸 듣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꾸 끌리는 형태. 저기 가면 편안한데, 저 선생님 믿을만한데 이렇게 하면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자꾸 들어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계획을 할 것 같고 그런 게 바로 10년에 많이 나타나는 행동이고 연말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을 자꾸 바꾸고 싶어하고 운이 바꿀 때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를 돌아봐요.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지 나쁜 사람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는 게 있고 연락처 정리를 시작합니다. 카톡 정리도 많이 하고요. 대박 나가기도 하고 차단도 하고 한번 연락도 한번 돌려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싶어요. 마음의 변화. 세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절에 다니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신자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던가 봉사활동을 하신다던가 종교적인 봉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점집을 다닌다고 하던가 교회를 다닌다던가 그런 식으로 종교를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앞으로 헤쳐나갈 부분에 대해서 운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 그러면은 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신의 가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도전의식.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하면서 도전의식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의식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자꾸 과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부터 300만 원 사고 500만 원 사고 이게 아니라 10만 원이 10번 쓰면은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30번 쓰니까 300만 원 빚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소비 체크를 한다던가 옷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거 있고 저거 있구나 하면서 한번 훑어보는 행동을 하던가 나의 관성의 법칙을 자꾸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점집에 가서 저는 왜 이런 행동 패턴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저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하면서 본인을 뒤돌아보는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나의 자아 성찰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개운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애군이 오는 시기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쳐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더 가면은 이직을 하거나 스타일을 변화하거나 스타일은 옷이라던가 헤어라던가 이런 손톱 부분 이런 외적인 부분이라던가 내면 자아 성찰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재능 발달을 수업을 좀 들으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은 뭘 추천하시나요? 정말 기부와 봉사 그리고 운동으로 우리가 운이 바뀔 수 있냐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그 타임이 있죠. 본인이 5살에 풀어야 되는 업이 있고 10살에 풀어야 되는 업이 있고 2년의 업이 있고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업은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선택한 죄이기도 할 거예요. 현생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다음 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는 그 가벼운 라이트한 경우도 있고 헤비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업의 무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앞날이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 그리고 숙제가 많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부, 봉사 있죠. 전 세계 다 돌아다니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기부, 봉사로는 도저히 액수나 금액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좀 추천을 안 하는 편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유기견 센터에 가세요. 어떤 분한테는 노인정에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는 시각장애우를 도우세요. 장애인 아닙니다. 어린 친구들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헌혈을 꼭 많이 하세요. 본인에 대해서 헌혈을 자주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액땜을 하는데 좋으실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어쩔 때는요. 본인이 종교 어디에 가거나 거기에 관련돼서 사찰 봉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불교 신자시니까 불교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개신교, 천주교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 있잖아요. 전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플러스를 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조상님 대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상님은 꼭 챙기세요. 제사 문제 꼭 하셔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꼭 사찰에 가세요. 어떤 분은 꼭 천주교 성당에 가셔서 어제 가면 거기에 관련된 명상 수업이라던가 좋은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두는 편이고요. 아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개운과 행운 아이템을 추천을 하지만 그게 또 앞서 얘기해서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기부봉사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 앞에 헌혈만 해도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에 귀의하거나 귀의하지 않아도 그 관련된 종교 행사를 조금 도와드리는 것만도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 또한 아이템 있죠. 행운의 아이템, 개운 아이템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팔 거예요.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틀려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방송을 보고 이제 개운이나 행운의 아이템을 제가 샀는데요. 꿈짜리 이거 너무 사나워서 미치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당군 애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친구는 신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를 쓴 거예요. 어찌 보면 제일 편안하고 큰 문제가 없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그 친구 같은 거는 약간 그냥 지금 상태가 조금 탁한 게 나아요. 너무 맑아져서 문제인 거예요. 맑아지만 너무 많은 걸 꿈에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본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맑아져서 너무 많이 운이 닦여가지고 지금은
가야 될 곳만 가야 되는데 너무 길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걸 꿈에서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무의식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 해바라기 두면은 아니면은 어떤 거를 스타일리시 하면은 집 앞에 코끼리를 두면은 뭐 말을 두면은 사업이 좋아지고 뭐 손님이 많고 그러나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거기 터진 실령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좋아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랑 상충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코 뚜레로 우리가 속코 뚜레를 많이 문에 많이 달아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장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게 더 안 좋은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악몽을 꾼다던가 집터가 기운이 망가진다던가 귀신 꼬일 때가 있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걸지나 말아주세요. 단지 본인이 이건 꼭 해야 되겠어 라는 느낌이 오는 것만 아세요. 이것저것 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의미는. 자, 플러스에서 개인마다 종교 추천 종교를 아까 다닌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런 점집이 꼭 아니어도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종교, 본인이 믿고자 하는 신에게 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마음으로서 의지를 하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선생님 뭘 그렇게 신앙심을 중요시하나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사람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높아지고 의심도 많아져요. 그때 내가 꼭 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신령님, 어떤 하느님이든 주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모 마리아님이든 뭐 지정보살님이든 약사열의 부처님이든 뭐 거기에 다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경전이라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좋은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어찌 보면 성인의 말, 공자님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장자님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신앙심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본인은 성인의 말씀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은 노자님은 아직 별로 좋은 단계는 아니고요. 공자님 논어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스텝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장자님 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우주는 무이고 유이고 유는 무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잘못 경전을 읽으시다가 멘탈 터지면서 우시면서 선생님 신은 왜 이렇게 냉정하시나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종교에 대해서 멘탈 터지지 마시고요. 본인이 끌리는 데에 가세요. 마음이 편안한데 거기에서 꼭 경전을 읽거나 꼭 거기에 교리에 맞게 행동을 하되 단지 본인이 편하다는 기준으로 삼고 의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왜 나를 못 알아주나 이렇게 막 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로를 받는다. 내가 대대로 내려오지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뜻을 깨달아 본다라는 느낌으로 가시지 거기에서 무슨 가서 막 헌신을 하면서 복문을 하고 막 본인의 인생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사라지지 마세요. 제가 원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야. 본인이 현실과 본인 믿고 싶은 신앙심에 대해서 타협을 잘 하시는 거. 거기에 가지고 개인한테 맞는 종교는 다 다를 거고요. 본인이 끌리는데 가셔서 마음이 편하게 하시는 또한 자기 운을 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드렸거든요. 자, 얘기를 잠깐 듣는다고 하면은 자, 선생님께 추천받은 운동을 액땜하고 있었는데 요즘 못해서 아쉬워요. 올해는 다 일어났는데 운이 치고 올라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연말에 내년 버킷리스트 만드나 봅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는 저를 자꾸 가네요. 다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것 같은데요. 내년 신년운세는 사실상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내년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일이 다가올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개묘년에 들어서 구군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군이 달라진 건 뭐 매년 달라지겠죠. 어떤 식이냐면 관제 승소 부분이죠. 사람들이 많이 관제 꼈어요. 큰일 났어요. 소송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원만한 합의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관제 소송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명타보다는 낮을 거예요.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와 함께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애하시는 분들 상반기에 거의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내가 모태 솔로예요. 어떡해요? 이런 분들. 혹은 선생님 어떡해요. 저는 연애가 항상 어려워요. 썸만 타요. 이런 분들. 혹은 이거 제가 노총각이고 늦은 장가를 들려고 합니다.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과연 내 짝은 있을까요? 이런 분들 상반기에 좋은 소식들 굉장히 많이 들려올 겁니다. 특히 우리 상반기 1월부터 6월으로 많이 치죠. 그때 개묘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두 번째까지 좀 좋지만 이걸 플러스해서 원만한 합의, 아까 1번 문제 얘기했죠. 관제승소 문제. 거기에서 이혼율도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에 대해 자기 애가 많이 성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독립하는 형태가 이혼율이 굉장히 급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까지 너무 최악이지 않아요? 세 번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1, 2번은 좋은데 세 번째는 별로네요. 근데 더 얘기를 하자면 네 번째, 모든 주식, 부동산, 땅 투기 모두 정말 중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좋은 시기가 아니란 말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를 얘기를 해줄게요.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어떤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부 다 그냥 계좌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금 형태로 돌리신다든가 정기적금으로 돌리시는 걸 좀 추천을 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들어오고 있어요. 개묘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집을 사시려는 분들, 땅 투기, 실질적으로 거주 빼고요. 땅 투기 관련돼서 전면 다들 그냥 조금 중단하시고요. 투기나 이런 부분, 투자 부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줍니다. 하지 마세요. 개묘년에는 웬만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손가락 딱 꽉 잡고 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구분을 얘기해드린 거, 그 다음 얘기를 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 선생님 그러면은 이혼율도 증가하고 땅 투기, 주식 이런 것도 다 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잖아. 경제 호황이 시작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암흑 시기로 개묘년 같은 경우는 사랑은 시작되되 경제적인 거에 무너지는 시기니까 이런 절반적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경제 호황기가 아주 풍요롭게 시작되는 시기가 조만간 닥쳐올 거니까 이 개묘년에는 그냥 딱 예금만 하세요. 조용히 더 이상 빚도 늘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운을 풀 거는 바로 푸시고요. 왜냐면 대운이 오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들의 운들이 다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화롭고 아름다운 시기가 오기 전, 어둠의 시기,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의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해 뜨기 전이 가장 춥잖아요. 그런 시기가 바로 개묘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라던가 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사랑을 줘야겠다. 그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조금 더 사랑 표현을 해야겠다. 더 신뢰를 쌓는 그런 데이트, 부부지만 데이트를 좀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랑 관제승소 하시는 분들은 관제승소라면 좀 이상하죠. 관제 구설 시비가 겹치신 분들은 어지간히 원만한 합의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소송 형태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 잘 마무리된다는 걸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 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잠깐 오르더라도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주식하고 투기하시는 거 있죠? 땅 투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어디 투기는 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 어떤 분들이 잠깐 땅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 땅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거기는 너무 금덩이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재밌네. 이렇게 구경하는 적이 있어요. 거기 몇 년 뒤에 난리가 나겠네. 이러면서 막 손님들 오늘 보면 어쩔 수 없이 구근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보니까 상반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들 상반기에 본인이 연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랬던 분들은 다 천년을 기다린 사랑을 만난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요. 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내가 이때 만났는데 좀 놓쳤다면 엄청 후회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잘해. 마음 좀 줘. 솔직하게 해주고 TMI 하지 마죠. TMI는
말 많은 거예요. 우리 동자님이 요즘 화가 조금 뿔나시는 게 있는데, 어머, 그러게 사랑을 하고 싶으면 천천히 차분히 이렇게 재밌게 해. 티키타카 좀 해. 친구 사귀듯이 해. 근데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거야? 이렇게 뭐 자꾸 화를 내시거든. 여러분들도 너무 상대방한테 조금 속도를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주식 정리하고 싶었는데 손절이긴 해도 손절이라도 그냥 해야겠네요. 역시 삶은 양면은 동전이네요. 더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주변을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투기전 가장 어둡다. 대운이 오기 직전 다 빼야겠다. 진짜 경제고항이 온다더니 다행이네요. 머리 꽉 쥐고 긍정으로. 다들 주식에 깜짝 놀라시네. 주식 투자 다정리 뜨끈. 축하할 일이네요. 간제승소 다 연애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내내 액땜한 기분이었는데 이후 타이밍이 중요한가 보네요. 자, 그러니까 주식 얘기하면 다들 뜨끔뜨끔 하시는데 저는 어디 가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안전주식이라는 거 빼고요. 안전주식 빼고는 어지간히 다 좀 조심하는 시기가 아닐까.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주식료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 금융감독원에 끌려가고 싶지 않으니까 대놓고 얘기하진 않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투기 투자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은 본인이 실질적인 거주라던가 앞날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외에 다른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지금 짜투리로 이야기해 드린 것 뿐이니 제가 오늘 지각한 죄송한 마음으로 약간 미니 이벤트 많이 말씀드린 거고요. 제대로 된 구분과 삼재, 아홉수에 대한 풀이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일하고 척척 모으는 재미를 만들어가야 되네요. 조만간 정리하겠습니다. 야, 너무 슬프다고?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해서 우리가 인연법에 대해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자, 죽은 사람, 그리고 이별한 사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다음 시간에 찾아올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우리 신령님들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자고 하시거든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아요. 정신의학과에서 판정을 우울증이든 뭐든 자살위험금이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제대로 거기에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우울증 혹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에 자세한 보고서를 조금 살짝 봤거든요. 근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요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거고 억울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은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요. 아주 오래된 수도승이나 스님, 신부님조차 죽음에 대해 무서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라는 거는 지금까지 나는 너무 많이 지쳤어 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졸변에 소중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잃거나 혹은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훗날 죽는다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연 현생에 우리가 만났던 인연들 다음 생에 내 딸로 내 아들로 내 부모님으로 우리는 또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만났나? 전생에 대해서 그 현생 기준을 우리 전생이 어떤 사이였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좀 재밌을 거예요. 세상에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슬쩍 이런 느낌도 들 거고요. 사별은 슬퍼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인연법 괜찮네요. 조만간 쌤과 깊은 상담을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이번 수요일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행복한 개묘년 되시길 바라요. 개묘년 돈 벌 사람 진짜 많이 돈 벌걸? 호황기라인가? 호황기 벌써 맞이한 사람 벌써 맞이할 거야. 아주 대박 터트릴 사람은 아주 돈을 엄청 많이 벌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대원 맞이 빨리 하시는 분들 빨리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대원을 맞이할 준비하실 분들만 어디 함부로 돈 쓰지 마세요. 나중에 나한테 찾아가고 그지 됐다고 자꾸 어떻게 도와달라면 그지 됐는데 어떻게 도와줘. 나도 무급은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거 나도 안쓰러워요. 잘 살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꼭 이렇게 사고 쳐고 나한테 도와달라면 내가 같이 노가다 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알았죠? 자, 따뜻한 차 드세요. 화이팅! 늘쌤이 전해주신 말씀 즐겁습니다. 자, 잘 자요. 돈 안 쓰고 차곡차곡 다들 잘 모아가지고 취직장가 가고 취직장가 안 가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한 없도록 알았죠? 쌤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 되기 너무 귀엽다. 잘 자요.